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은서입니다. 오늘은 엣지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10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롬 사용법과 동일하지만 오늘은 크롬에 없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엣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컬렉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자료 조사할 때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접속하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즐겨찾기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컬렉션으로 정리하면 좋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자료를 찾겠다 한다면 클릭해 보겠죠. 쭉 보다가 이 내용이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컬렉션 클릭하고요. 책 컬렉션 시작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한 주제입니다. 그럼 저는 메타버스라고 입력하고요. 현재 있는 사이트를 현재 페이지 추가 누르면 여기에 딱 추가됐죠? 그 외에도 또 기사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좋다면 또 현재 페이지 추가 누르셔도 되고요. 또 다른 글 보다가 여기 있는 글이 좋다면 이것을 블록한 다음에 이것만 드래그해서 여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클릭해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미지만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요약된 내용을 여기 메모 클릭해서 입력할 수도 있겠죠. 메타버스란 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이트를 클릭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탭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컬렉션의 모든 탭 추가 누르게 되면 이 네 가지 탭들이 이곳에 다 추가됩니다. 아니면 새 컬렉션 시작 눌러서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됐죠? 그럼 닫아볼까요? 다시 클릭해 보면 전 컬렉션이 두 개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메타버스에 대한 컬렉션, 그리고 날짜에 대한 컬렉션. 이 안에는 항목이 5개 있고 4개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웹브라우저를 끄고 다시 열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된 것들을 MS 워드나 엑셀로 보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점점점 클릭한 다음에 워드로 보내기 눌러 볼까요? 컬렉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아쉽게도 가끔씩 오류가 있네요. 이 뒤로 간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체크한 다음에 삭제하셔도 되겠죠? 두 번째 또 좋은 기능은 세로 탭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탭을 추가하면 상단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탭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왼쪽 모서리에 보시면 탭 작업 메뉴가 있죠. 새로 탭 켜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다시 한번 탭을 추가해 볼까요? 새 탭 추가해서 네이버를 가보죠. 상단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왼쪽에 추가되죠. 요즘은 모니터가 폭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올리려면 탭 작업 메뉴에서 세로 탭 끄기 누르시면 다시 상단으로 이동됩니다. 세 번째는 캡처 기능인데요. 웹브라우저 안에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누르시고 웹 캡처 있죠. 그러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것을 캡처한다 한다면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웹 캡처를 넣으세요. 이게 부분적으로 캡처한 다음 복사하셔도 되고 마크업 캡처는 이 부분 위에서 내가 펜으로 그은 다음에 이것을 컬렉션에 추가해도 되고 저장해도 되고 아니면 점점점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카톡으로 공유하셔도 되겠죠. 복사한 다음에 PC 카톡으로 컨트롤 V에서 전송 누르셔도 되겠죠. 아니면 뒤로 가볼까요? 다시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웹 캡처 단축키를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클릭한 다음에 전체 페이지 캡처를 클릭해 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긴 페이지를 다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화면만 전체 캡처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낙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네 번째는 사이트 앱 추가인데요.
유튜브를 클릭해 볼게요.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작업 표시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기타 도구에서 작업 표시줄의 고정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유튜브 로고가 나오면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이트가 실행이 됩니다. 저한테 이 로고 어떻게 작업 표시줄에 추가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어떤 사이트를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기타 도구에서 작업 표시줄 고정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시작 화면에 고정 누르게 되면 확인 눌러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예, 클릭하면 블로그를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리내어 읽기인데요. 이 기사를 엣지에서 읽어줍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소리내어 읽기를 클릭해 볼까요? 경제, 로그인, 은행, 메타버스 빌링룸 열고 아바타 모델 채용, 플랜료, 금융, 인대금. 네, 이렇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음성 옵션 클릭해서 저는 빠르게 했는데 뭐 정상적인 속도로 옮긴다면 김대훈 기자, 박진우 기자, 입력 201. 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중에서 중간부터 읽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블록 정하고 플레이 해보세요.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읽어줍니다. 이번에는 수학 해결사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수학을 못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문제가 답이 5번이라고 하죠. 5번. 그러면 진짜 5번이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기타 도구에서 수학 해결사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문제만 범위 지정해 보시죠. 그리고 해결 눌러 볼까요? 그럼 답이 오른쪽에 나오는데 5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시 한번요. 그럼 이번엔 2번 문제. 2번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하죠. 4. 그럼 다시 오른쪽에 수학 문제 선택을 클릭하고 문제만 범위를 지정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해결 딱 눌러보면 답이 4 계산됐죠. 해결 방법 단계 표시 딱 누르면 뭐 이런 것까지 나오네요. 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내줘도 좋겠네요. 이번에는 따라다니는 광고 차단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면 웹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배너 광고가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사 보기에서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광고죠. 여기 I자를 눌러보면 구글 광고, 또 구글 광고죠. 이것을 좀 따라다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클릭해 보세요. 왼쪽에 보면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균형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엄격을 클릭해 보시죠. 여기 읽어보면 모든 사이트의 대부분의 추적키를 차단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원래 이 광고가 있었는데 새로 고쳐 한번 눌러볼게요. 없죠. 따르는 광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이트에 모든 광고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밑에 여기도 광고가 있는데 구글에 따라다니는 광고는 표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균형 조정으로 바꾼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누르면 다시 광고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크롬의 확장 앱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퍼즐 확장이 있죠? 네, 확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확장 관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크롬에서 사용했던 확장 앱들이 보입니다. 이럴 때 활성화를 누르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활성화, 또 활성화. 다시 오른쪽 상단에 확장 앱을 클릭해서 지금 숨겨졌는데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주소 입력줄 옆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확장을 클릭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있는 확장 앱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엔 엣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이 홈 버튼이라든지 오른쪽에 버튼들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접속하기 위해서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를 클릭해 볼까요? 밑으로 내리시면 저는 홈 버튼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네, 활성화 누르시고요. 이거는 필수겠죠? 그리고 홈 버튼 눌렀을 때 연결되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 URL을 클릭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홈 버튼 누르면 네이버가 나오겠는데 새 탭이 되어 있다면 여기 클릭해서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브라우저 디스플레이를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캡처할 때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웹 캡처 눌렀잖아요. 그것을 활성화 버튼 눌러서 좀 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웹캡 단추 있죠? 활성화. 그리고 다운로드 단추 활성화. 기록 단추 활성화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하나씩 추가가 되죠. 이제는 캡처할 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더 빠르게 캡처할 수 있겠죠? 다운로드하는 과정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동안 접속했던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을 어둡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아니면 웹브라우저 여기 컬러를 바꿀 수도 있겠죠. 엣지를 처음 열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심플로 나오게 할지 이미지형으로 나오게 할지 컨텐츠형으로 나오게 할지 정할 수 있고요. 이 첫 페이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시고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시작 홈 및 새 탭을 클릭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체크하고요. 새 페이지 추가 눌러서 네이버든 구글이든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를 모두 다 닫은 다음에 실행하시면 첫 페이지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 갔다 하더라도 집 버튼 누르면 네이버로 변경이 되죠. 이 정도만 아셔도 엣지 웹브라우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